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당을 잡고 뇌를 회춘시킨다는 땅콩이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해서 심심할 때 마구 먹어도 될 만큼 땅콩은 그리 만만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다고 견과류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것이 땅콩인데 그냥 포기할 수는 없지요. 간을 망칠 수도 있다는 땅콩을 어떻게 먹어야 리스크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땅콩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9까지 팔팔한 중년 9988입니다. 땅콩은 무조건 오메가3가 많은 음식과 같이 먹어야 합니다. 땅콩을 극찬하는 블로그나 영상을 보면 하나같이 땅콩에 많은 오메가 지방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 지방산은 건강한 지방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6, 오메가9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알파리놀렌산, 아이코사펜타엔산, 도코사헥사엔산 등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6는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메가9는 오메가3, 6와는 달리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산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메가9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오메가3와 오메가6 섭취는 모든 의학, 영양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는 노년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황반변성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심장질환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비만, 죽상경화증 등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증상을 줄일 수 있고 체내에 쌓이는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고 제1형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건선 등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노화로 인한 정신적 쇠퇴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간 지방을 줄일 수 있고 뼈의 강도와 관절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피부의 조기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등 그 효능은 어메이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오메가3 섭취를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오메가6 지방산은 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도코사테트라엔산, 다이오모 감마리놀렌산 등이 있는데요. 오메가6도 건강에 기여하는 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강 전문가들은 오메가6 섭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지만 오메가6 지방산 종류인 아라키돈산과 아라키돈산의 전구체인 리놀렌산은 체내의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신체가 치유되는 정상적이고 중요한 과정이지만 만성염증의 경우는 신체를 보호하는 과정이 결국 신체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제2형 당뇨병, 염증성 장질환, 황반변성, 심혈관 질환, 죽상동맥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복부비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등의 발병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메가6를 줄이기 위해서 포화 지방인 동물성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더 안 좋으니 오메가6를 줄이는 것보다 오메가3 섭취량을 높이라고 하버드 의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많이만 먹으면 좋은 것이 아니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오메가6와 3의 비율은 1대1이지만 4대1까지 건강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땅콩은 오메가3, 6를 얼마큼이나 함유하고 있을까요?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볶은 땅콩 100g당 오메가3는 0.03g, 오메가6는 17.16g이나 있습니다.
오메가3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비율을 따져보면 500대 1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땅콩 대신 다른 견과류를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견과류 중에서는 제일 저렴하고 다른 미네랄 함량이 높기 때문에 포기 못하시는 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셔야 건강에 이롭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연어일 텐데요. 연어와 땅콩을 어떻게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연어는 주로 사시미나 초밥으로 먹는데요. 이때 소스를 초간장으로 드시지 말고 땅콩 소스로 드셔보세요. 땅콩 소스 재료는 레몬 1테이블스푼, 100% 땅콩 버터 1테이블스푼, 간장 1테이블스푼, 설탕 2분의 1 테이블스푼, 마늘 한쪽, 생강 아주 조금, 물 1테이블스푼 이런 비율로 땅콩 소스를 만들어 연어를 드시면 오메가6와 3 비율이 좋아집니다. 월남쌈에 새우를 넣어서 땅콩 소스에 드셔보세요. 새우에도 오메가3가 많습니다. 고등어도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한데요. 고등어 조림할 때 땅콩을 넣어보세요. 땅콩도 매콤 짭짤하면서 맛있고 고등어도 더 고소합니다. 일전에 올린 영상에서 멸치 볶을 때 땅콩은 절대로 넣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멸치에 있는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멸치와 땅콩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잡멸치 100g에는 오메가6는 0.05g 밖에 없지만 오메가3는 2.54mg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의 오메가 밸런스를 위해서는 멸치와 같이 먹으면 오메가6와 3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멸치볶음을 드실 때 칼슘을 위해서는 땅콩과 함께 볶으시면 안 되고 땅콩을 드시고 싶은데 오메가6가 걱정되시면 멸치 볶을 때 땅콩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오메가6 중에서 다이호모 감마 리놀렌산은 염증과 싸우는 능력이 있는데요. 신체에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B3, B6가 충분하면 감마 리놀렌산이 다이호모 감마 리놀렌산으로 전환되는 것이 촉진되는데요. 이러한 영양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와 땅콩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바나나를 땅콩 버터와 함께 드셔보세요. 바나나의 향긋함과 달달함이 땅콩 버터의 고소함과 아주 잘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드시면 바나나에 많은 칼륨과 마그네슘은 콩팥 건강과 심장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노인성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덜 익은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혈당 수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땅콩을 견과류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땅콩은 콩류에 속합니다. 굳이 견과류로 분류할 때는 땅속에서 자라는 그라운드 너트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호두같이 나무에서 수확하는 견과류는 트리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콩은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고 겉껍질이 딱딱하지 않고 수확 후에도 수분을 잘 흡수해서 곰팡이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 함량이 10.5%를 넘지 않도록 말리고 4도에서 보관을 하지만 보관 중에도 여전히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땅콩에 생기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인데요.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로서 주로 간에 치명적입니다. 간경화, 간세포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자가 면역질환,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플라톡신 독소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아플라톡신은 가공하거나 구워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서 아플라톡신 제거 실험을 했는데요. 땅콩은 아니지만 대두를 18시간 동안 구연산에 담가 놓았을 때 94.1%가 감소했고 100도와 150도에서 90분 동안 가열했을 때 각각 41.9%와 82.2% 감소했습니다. 구연산이 가장 많은 음식은 레몬과 라임인데요. 이것으로 볼 때 땅콩도 레몬물에 담가 놓았다가 삶아 먹으면 아플라톡신 염려를 조금은 덜 수 있겠습니다. 그럼 땅콩을 삶으면 영양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땅콩을 삶으면 수용성 미네랄은 물로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이소플라본 항산화제는 4배로 증가한다는 것이 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변성되어 알레르기 반응을 덜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보다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낮아 많이 먹게 될 수도 있어 양 조절이 필요하겠지요. 땅콩을 삶을 때는 그냥 물에 소금만 넣고 삶아도 되지만 미국 플로리다 남부 스타일은 땅콩을 껍질째 씻어서 냄비에 넣고 땅콩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은 다음 소금, 고추, 후추, 마늘, 맥주를 넣고 중불로 끓이다가 끓으면 중약불로 줄인 다음 땅콩이 익을 때까지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삶은 다음 땅콩을 드실 때는 물론 겉껍질은 까서 버리고 속껍질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볶은 땅콩 속껍질은 먹기에 좀 까칠하지만 삶은 땅콩 속껍질은 먹을만 합니다. 땅콩 알맹이와 속껍질, 겉껍질의 항산화제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레스베라트롤은 겉껍질이 제일 많고 퀘르세틴은 속껍질이 많습니다. 루테올린은 알맹이와 속껍질은 아예 없지만 겉껍질에는 그램당 1071 마이크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 몸 사용 설명서 방송에서는 땅콩을 껍질째 끓여서 차로 마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땅콩 껍질을 끓이면 루테올린이 물로 빠져나오나 알아보았습니다. 루테올린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무시해도 될 만큼 매우 낮았고 DMSO 용매를 사용했을 때는 거의 전량이 용해되었는데요. 이 DMSO 다이메틸 설팍사이드라는 것은 산업용 용매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DMSO 용매를 구하기도 어렵고 제가 땅콩 껍질을 물에 끓여 마셔보니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괜한 고생하지 마시고 새로운 먹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땅콩 껍질에 있는 루테올린은 포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땅콩에도 다른 콩들처럼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인 렉틴과 피틴산이 있는데요. 칼슘, 철분, 인, 아연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없애는 방법은 하룻밤 물에 담가 놓거나 발화시키는 건데요. 땅콩을 삶을 때 레몬즙을 넣은 물에 땅콩을 하룻밤 담가 놓았다가 그 물은 버리고 새물에 삶으면 아플라톡신 독소도 어느 정도 제거하고 항영양소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볶은 땅콩을 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에 담가 놓았다가 다시 한번 볶으면 됩니다. 땅콩을 삶아서 드시면 색다른 맛이지만 땅콩을 볶아서 땅콩 버터를 만들면 여러 음식과 함께 드시기 간편한데요. 땅콩을 물에 담가 놓았다가 물기를 빼고 마른 팬에 볶은 다음 뜨거웠을 때 블렌더로 갈면 됩니다. 이때 땅콩 속껍질을 벗기지 말고 같이 갈아서 만드시면 퀘르세틴과 라즈베라트롤을 더 많이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소금을 아주 조금 넣으면 땅콩의 고소함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힘들게 땅콩 버터를 만들어 놓고도 식빵에 발라먹는 것 외에는 잘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샐러리와 함께 드셔보세요. 특히 저녁에 드시면 샐러리에 있는 아피게닌이 뇌의 가바 수용체에 결합하여 뇌 활동을 감소시키고 진정 이완 효과를 촉진해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샐러리는 이뿐만이 아니라 만성염증을 감소시키고 산성식품을 중화시켜 신체를 알칼리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샐러리에 있는 펙틴과 아피우마는 위궤양 증상을 줄이고 위 내막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도 땅콩 버터를 발라 드시면 새콤달콤 고소함을 함께 맛보시면서 땅콩과 사과의 효능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땅콩 효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심장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담석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혈당 수치 관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땅콩도 개인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땅콩은 드시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땅콩 제품에 아플라톡신 독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데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kg당 10마이크로그램의 아플라톡신이 허용됩니다. 간암 병력이 있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은 미량의 아플라톡신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암 병력이 있으신 분도 땅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전립선 종양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전립선 암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전립선 암에 걸린 경우 오메가6 지방산을 섭취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식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땅콩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땅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풀릴 줄 알았던 심심풀이 땅콩이 다소 무겁게 풀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땅콩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과 같이 먹어야 한다. 연어와 같이 먹을 때는 땅콩 소스에 먹는다. 고등어 조림에 땅콩을 넣는다. 멸치볶음은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땅콩과 같이 볶지 않는다. 오메가3를 위해서는 땅콩과 같이 볶는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만성염증 제거에 더 효과적이다. 아플라톡신 독소와 항영양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레몬물에 밤새 담가 놓는다. 땅콩을 삶으면 항산화제가 최대 4배 증가한다. 삶은 땅콩은 속껍질과 같이 먹는다. 땅콩 겉껍질에 있는 루테올린은 용매 없이는 물로 잘 빠져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힘들게 땅콩 껍질차를 만들어 마시지 않아도 된다. 땅콩 버터를 만들어 사과, 샐러리와 같이 먹으면 효능이 증폭된다. 간이 안 좋은 사람, 전립선 질병 병력이 있는 사람,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땅콩은 치명적일 수 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99까지 88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